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한 70%가 장에 있어요. 면역세포를 이제 군대라고 하면은 네.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장내 미생물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내 미생물 부자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발효식품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장내 미생물을 풍성하게 부자로 만들어 놨는데 한 방에 이제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뭘 것 같으세요? 맞아요. 먹으면 이제 장내 미생물이 초토화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굉장히 자주 먹지 않나요? 장에 안 좋은 음식들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되게 화를 유발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화를. 네. 장을 망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또 그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네. 테니까 네. 그 화 내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밀가루예요. 밀가루가 대표적인데 밀가루에 들어있는 게 이제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장을 이제 조금씩 망가뜨리게 돼요. 우리 장벽 가장 바깥쪽을 보면은 장 세포가 한 층으로 되게 연약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와 세포 이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결합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잘 튼튼하게 유지가 돼야 이제 장이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밀가루의 글루텐이 그 결합을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제 장과 장 사이가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너덜너덜해지는 상태가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밀가루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계속해서 먹게 되면 이런 손상들이 누적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거를 이제 장이 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장누수인 거죠? 네, 그게 장누수고 장누수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 너덜너덜해진 장으로 이제 독소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침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각종 장기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글루텐이 새는 장 증후군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새는 장 증후군이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장이 새면 우리가 미처 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장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면역세포가 그 물질을 적으로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음식 알레르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먹었을 때 괜찮았는데 네. 어느 날부터 이제 먹었더니 알레르기가 생기더라.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신의 장 속에 좀 장누수가 있지 않은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알레르기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원래는 장 안쪽에서 있어야 될 음식물들이 장이 느슨해져서 장 바깥으로 나오면 몸에서 그걸 적으로 인식하고 네. 반응을 일으키는 그 네네. 현상을 우리가 흔히들 쓰고 있는 그 알레르기라는 네. 현상인 거죠. 네, 보통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아주 잘게 부서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미처 다 잘게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 흡수가 돼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런 장누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글루텐. 네, 글루텐이 대표적이에요. 밀가루에서 나오는 글루텐이 네. 있고. 이 글루텐의 이런 유해한 효과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빵을 먹잖아요. 네. 어떤 빵집에서 빵을 먹으면 좀 속이 편할 때도 맞아요. 있고 네. 어떤 빵집은 좀 식곤증도 생기고 가스가 찬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도 있거든요. 발효예요. 발효. 우리가 원래 네. 전통적으로는 빵을 발효시켜서 먹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발효 균종들이 그 글루텐을 먹고 없애줘요. 그래서 발효빵을 먹으면 좀 증상 같은 게 좀 덜 생기게 할 수가 있어요. 빵은 발효를 해서 글루텐을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밀가루를 또 섭취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면 종류잖아요. 네. 면 종류도 그렇게 발효를 해서 글루텐을 없애는 그렇게도 먹기도 하나요? 그렇게 먹는 경우는 별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럼 면은 그냥 글루텐이 잔뜩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뭐 숙성을 시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피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방법은 이제 밀가루 대신 쌀가루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밀면 대신 이제 쌀면으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쌀은 정제 탄수화물이라서 혈당을 빨리 오르게 하고 하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건 정말 밀에 대한 대안으로 쌀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밀가루는 이런 글루텐 성분들이 중독을 일으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꾸 먹고 싶고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쌀면은 사실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 요리를 좀 줄이고 싶다 하면은 일단 쌀면으로 바꾸고, 쌀면으로 바꾸다 보면 면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거 제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쁜 지방이에요. 대표적인 게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튀긴 음식이라든지 뭐 가공식품,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냥 절대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것 말고 이제 오메가6, 포화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메가6나 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구성 성분이에요. 네. 뭐 호르몬을 만든다거나 뭐 세포막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물질인데, 이게 많아지면 문제가 돼요. 장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라든지 지방간,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오메가6가 적고 포화지방산이 적은 이런 식품들을 찾아서 드시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이제 우리가 흔하게 먹는 이제 콩기름, 옥수수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대신에 좋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참기름, 뭐 들기름 이런 것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방을 섭취하는 그 에너지원이 또 고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기도 이런 좋은 지방을 갖게 하려면 이제 좋은 사육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 방목, 드넓은 초원에서 이제 풀을 뜯고 먹고 사는 고기들은 훨씬 더 포화지방산이 적고 오메가6 함량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시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우리 몸속에 자식 같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 중에는 좀 내 의도와 다르게 나쁜 행동을 하는 장내 미생물도 있어요.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으면은 유독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TMAO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TMAO. 네. 많아지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장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네. 우리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라고 또 많이 밝혀진 물질이기도 해요. 네. 그 미생물이 고기를 먹고 나면은 대사물질로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이에요. 네네. 세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제 장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물질들이 훨씬 더 쉽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은 더 취약할 수 있어요. 기름이 많고 육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과도하게 증식하는 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람 음성균이 있거든요. 균을 두 가지로 나누면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리가 기름진 거, 네. 육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이 그람 음성균들이 많이 증식을 하게 돼요. 네네. 많이 생기면 이제 많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의 사체가 많이 생기고 그 사체의 파편이 이제 LPS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한국말로는 내독소라고도 하거든요. 네. 이게 말 그대로 독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내독소가 우리 몸에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네.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나쁜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을 망치는 음식 중에 하나는 이제 유제품이에요. 그 서구화된 식단에서도 유제품 섭취가 많다는 게 좀 특징적인 건데, 네. 우리가 뭐 우유나 치즈, 버터 뭐 그런 것들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 유제품을 먹었을 때 이제 장 트러블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흔히 알고 있는 게 유당 불내증이 네네. 있죠.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유당을 제거한 제품을 먹었을 때도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단백질 성분이 카제인 단백질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베타카제인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 소화되고 난 물질이 우리 장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가끔 먹으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우리가 보통 유제품을 매일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염증들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또 전신에 영향을 주게 돼요. 아예 안 먹고 사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이제 베타카제인이 모유와 되게 유사한 베타카제인이 있어요. 그거를 A2 베타카제인이라고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유 판매대에 가보면 A2 A2 우유라는 게 있죠. 되게 네.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A2 우유로 드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네. 이런 A2 우유로 만든 요거트 이런 네. 것들이 더 좋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제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식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식물 안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렉틴이라고 네, 하는데 네. 씨앗이라든지 껍질 이런 거에 많이 들어 있어요. 네. 렉틴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을 손상시키고 흡수됐을 때 장기 구석구석 망가뜨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장이 건강하고 튼튼하면은 렉틴 흡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이 망가져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렉틴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건강한 음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잡곡이라든지 콩, 그리고 가지과 식물이라고 해서 뭐 토마토, 오이, 가지, 호박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안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네. 이것들이 주는 유익한 것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껍질, 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먹는다거나 고온, 고압에 조리를 하면 렉틴을 좀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제가 네. 막 고기, 식물, 네네. 뭐 유제품, 밀가루 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실 먹을 게 별로 네, 없을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네. 좀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절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내 장이 고통받을 수 있으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좀 충분히 갖자 네.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들이 정말 곡식, 채소, 그리고 고기, 밀가루 뭐 할 거 없이 전체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장에 굉장히 무리를 줄 수 있으니 또 사람마다 이제 어떤 거에 반응하는지도 또 다 다르잖아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자식 보듯이 네. 자세히 관찰하고 안 좋은 거는 피하자. 네, 맞아요. 그 말씀으로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내 면역력이 이제 많이 낮아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네네네. 이제 이런 분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역력의 본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한 70%가 장에 있어요. 특히 소장에 있어요. 그 면역 세포를 이제 군대라고 하면은 네. 군대를 훈련시키는 곳이 장이기도 하고 또 이 군사들을 배치를 해놓은 곳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격전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장내 미생물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내 미생물 부자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장내 미생물이 일단 다양해야 돼요.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고 풍성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장내 미생물 부자거든요. 장내 미생물이 가난해지면 면역력이 안 좋아지고 뭐 대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장내 미생물을 균형 있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들은 검색을 해요. 유산균 해가지고 네네. 어떤 걸 먹을까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데 우리 몸속에 사는 그 장내 미생물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한 300종 이상 되고 보통은 뭐 1000종에서 2000종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유산균은 보시면 제일 많은 게 17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네. 이런 유산균들은 용병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발효식품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발효식품 접근하기가 좀 생각보다 쉽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김치가 김치. 있고 된장도 있고 네. 또 뭐 일본의 나또라든가 식초에 절인 음식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야채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까 그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균도 먹을 수 있고 장내 미생물의 먹이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네. 있죠. 또 다른 발효식품은 이제 요구르트나 네. 뭐 콤부차 이런 네.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가공이 많이 된 경우에 첨가물이 들어간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좀 건강하게 만들어진 것들로 찾아 드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럼 발효식품들을 먹으라는 얘기는 그 식품 안에 있는 유산균, 균을 먹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균이라는 게 열을 가하게 되면 네. 죽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김치를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김치찌개를 끓여서 먹는다든지 네. 네, 뭐 청국장이 좋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국장을 또 네. 끓여서 먹게 네.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런 유익균의 영향을 못 받는 건가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김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든 지 뭐 보름에서 한 달 이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신선하고 좋은 유산균을 갖고 있는 네. 시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지 얼마 안 된 김치, 발효가 잘 된 김치가 제일 좋은 김치고요. 네. 김치를 너무 오래 보관한 뭐 묵은지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좀 균수가 적을 수도 있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열을 하거나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김치찌개 이런 거는 발효식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식이섬유 섭취하는 용도가 될 수 있고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른데 네. 청국장에 들어있는 균은 그 열을 가해도 잘 죽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 청국장은 끓여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끓여 드시면 됩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잘 챙겨주는 게 좋아요. 그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주로 식이섬유거든요. 네. 그래서 식이섬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야채에 많이 네네. 들어있고 버섯, 해조류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식이섬유를 하루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38g 정도, 여자는 29g 정도 챙겨 드세요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잘 와닿지 감이 안 않으시죠? 와요. 네. 샐러드 한 그릇에 네. 한 뭐 5g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고구마 하나에 한 3g. 그러니까 고구마랑 샐러드를 같이 먹고 뭐 견과류까지 먹으면 한 끼에 한 10g 정도를 10g 챙겨 먹을 네. 수 있는 거죠. 뭐 야채마다 사실 식이섬유 함량이 좀 다르긴 한데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쓰는 방법은 접시 하나에 1.5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치 한 접시에 1.5g. 그러면은 이제 한 끼에 10g을 먹으려면 이게 한 7접시가 필요하거든요. 많이 듣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죠. 김치, 밥, 그리고 뭐 나물 반찬 뭐 2-3개 하고 배춧국 이런 식으로 해서 7접시를 채우면 이제 한 끼에 10g 정도는 식이섬유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의 몇 끼니마다 그런 식으로 야채를 풍성히 네. 먹어야만 하루에 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사할 때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단백질이 있냐 없냐 네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식이섬유가 있냐 없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다양하게 먹을수록 다양한 균종이 자랄 수 있고 많이 먹을수록 풍성하게 자라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제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굉장히 풍성하게 좋은 숲을 이루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포화지방산을 네네. 좋아하는 미생물도 있어요. 근데 그 포화지방산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은 네. 좀 나쁜 유해균. 네, 유해균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네. 이제 장내 미생물도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장내 미생물을 풍성하게 부자로 만들어 놨는데 좀 한 방에 이제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뭘 것 같으세요? 항생제. 네, 아닌가요? 맞아요. 네. 항생제 먹으면 이제 장내 미생물이 초토화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항생제를 굉장히 자주 먹지 않나요? 조금 아파서 병원 가면 다 항생제 처방이 들어있어서 먹는데. 그래서 항생제 오남용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써야 할 때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쓰시고 네. 이제 초토화된 이 장내 네. 미생물을 회복할 수 있게 더 집중하고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거죠. 네. 또 이제 장 건강을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는 게 장 건강 하면은 내가 지금 장 건강이 나쁘다라고 느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되게 심하신 분들은 어떤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변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하게 권유하는 게 물 많이 드시고 네네. 식이섬유 많이 드세요 네.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을 망치는 음식들 네. 그리고 습관들, 뭐 항생제라든가 뭐 술 이런 것들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몸속에 독소가 많아지면은 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콩팥 같은 데서 독소를 배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물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물을 이제 대변에서 끌어다 쓰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소화하고 나면 이제 찌꺼기로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네. 그거를 콩팥에서 배출을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서 단백질 많이 먹으면 토끼똥 같은 거 보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암모니아 말고도 이 음식에 들어있는 여러 독소라든지 그런 것들 양을 줄이는 게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게 변비에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아침 식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먹는 행위를 하면 어쨌든 상부 위장 간에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사적으로 이 아래쪽에도 운동이 일어나요. 아, 그래서 이제 대변이 직장으로 옮겨가고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변이가 느껴지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위대장 반사라고 하거든요. 이 반사가 아침에 제일 강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 배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을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배변 습관을 좋게 갖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만나는 환자들 중에 스트레스 받고 위경련이 와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코티솔이라고 네네. 하죠. 그 호르몬은 좀 줄여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줄이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심호흡을 하시게 되면은 이 호르몬 분비를 좀 낮출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위경련 있으신 분들 네네. 등을 만져보면 등이 딱딱해요. 어. 근육이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위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소화 안 된 음식들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대장이랑 소장에 또 문제가 생기고 변비가 악화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근육을 잘 풀어주시고 스트레칭하고 마사지 받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구강 관리 잘 하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구강 관리가 장 건강에 연관이 있나 보네요. 네. 그 네.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네. 입속에 뭐 치주 질환이 있다거나 네네. 충치가 있게 되면은 이제 특정 유해균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제 입과 장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래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강에 문제가 있어서 뭐 치아가 빠지신 분들은 위암 위험이 더 높다거나 그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강 관리 잘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세균들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 그래도 위산이 있어서 이 살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위산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정말 기능이 떨어져서 위산이 적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산제 같은 거 먹어서 네. 위산이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뭐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서 위산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살균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아래로 소장, 대장 이쪽으로 내려가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들이 식도암이나 뭐 대장암, 뭐 췌장암 이런 것들의 위험 높이더라 라는 연구들도 있으니까 꼭 구강 관리 잘 하시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고 충치 있으면 치료 받으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은 저희 인터뷰 초반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말씀해 주신 구강 관리는 정말 몰랐네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배변 건강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대변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해 가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똥을 체크하는 게 네. 우리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살을 뺄 때 매일매일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체크하잖아요. 네. 그럼 숫자가 줄어들면 이제 더 신나서 그렇죠. 살을 뺄 수가 네.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건강한 습관들이 각자 이유는 다르겠지만 뭐 지방간이 좋아지고 싶어서 한다거나 뭐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좋아지고 싶어서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매일매일 뭐 초음파를 하거나 피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변을 체크하면 좀 동기부여가 되고 격려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똥이 좀 안 좋으니까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오늘은 건강한 변을 봤으니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현재 건강함을 볼 수 있는 표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걸로써 동기부여도 없고 음. 그리고 건강이 나쁜 상태면 바로 병원을 갈 수 있는 네네. 그런 지표가 돼서 그래서 굉장히 배변 건강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선생님과 나눴는데요. 어렵게 오늘 오프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인터뷰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똥박사 토 선생님 다시 한번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닭먹당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